애드립을 칠 타이밍이 좀 많이 느리니까 네, 약간 숨이 좀 답답해요. 현장에 있었어요. 잘 새겨 들으세요. 아, 선배님. 선배님들 세월호 참사 때 한 번 연기가 된 뒤 이번이 두 번째라고. 90번 중에 이번이 두 번째. 예산이 1억 원이 풀린다 하면 주변 상권까지 합친다면 그 1억이 1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신천지 포비아라고 할 정도로 이런 이미지가 아닌데. 뉴스에서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담아보는 시간, 정보 기자회견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 옆에는 시사천사 김남호 기자 대신에 뉴페이스가 등장했습니다. 정명 기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부터 톤 높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톤을 높이면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말을 해도 될지. 아니, 또 새로운 분이 오시다 보니까 제가 또 네. 흥분을 하게 됐네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보도국 조커 정명기라고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역보다 더 예리하다는 안병환 기자 나왔습니다. 조만간 현역 복귀하려고 열심히 체력 단련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예. 네. 지난주에 우리가 첫 회를 했는데 다들 모니터 하셨나요? 일단은 TV도 보고 그다음에 네. 그거를 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네. 뭐 곳곳에 했는데 반응들이 차라리 다른 일 때려치고 다시 기자하는 게 더 낫겠다. 아, 정말요? 특히 정명기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안 나왔고 예, 2화 때부터 나오셨는데 보시면서 이제 나오실 자리인데 좀 어떤 생각 드셨나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뭐 이게 자발적으로 원해서 나온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는 성격인데 여기 앉혀놓으니까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또 이 첫 회 보면서 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애칭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언맨이라고 지었는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아이언맨이냐. 근데 제 이름에 이 진짜 철자에 철자가 이 아이언, 영어로 하면 아이언이거든요. 그래서 또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시청자의 네. 입장에서 시청자의 시각에서 그 애칭을 정해야 하는데 네. 아이언맨 하면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아니 근데 정명기 기자는 또 애칭이 보도국 조커입니다. 저도 좀 처음 들었을 때 의아해했는데 왜 보도국 조커죠?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별 생각 없이 좀 지어달라고 부탁했더니 조커라고 져줬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일단 뭐 좋지는 않죠. 영화 속 조커라는 주인공이 일단 아주 비극적인 인생을 살다가 네. 결국에 폭발해서 어떤 선을 넘은 좀 미치광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면에서 동료들이 저를 바라볼 때 좀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지난 방송에서도 전북 지역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번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 경제 이야기를 안 다뤄볼 수가 없을 텐데요. 이 골목 상권이 얼어붙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2020년 자체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은 좀 실감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 만날 자리들이 많아서 가보면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맞습니다. 잘 되는 집, 소위 말하는 예전부터 잘 되는 집은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예전보다 조금 덜 되는데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집들은 정말 팔이 날리고 있는 집들이 많거든요.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하겠다고 계속 발표는 하는데 그냥 속 시원하게 전달 뭐 카드 매출 조사하면 나오니까 매출이 확 줄어든 곳에 좀 많은 지원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지난주 휴일에 담양에 뭐 좀 맛집이라는 데를 갔는데 1시간을 기다려서 1시간이나요? 네. 옆에도 맛집이 있었는데 네. 거기도 물론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맛집은 그나마 좀 손님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면도. 봄입니다. 이 밖에만 나가도 봄이 온 거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 봄꽃 축제들이 연이어서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 정읍시 같은 경우에도 벚꽃 축제를 해마다 여는데 2월 달에 한 1억 원 들여가지고 왕건나무 75그루를 새로 식재했는데 취소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살짝 물어보니까 좀 이렇게 아무래도 시장님께 보고 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 예산적으로도 좀 이렇게 막심한 타격이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읍 벚꽃 축제가 정읍 구경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네. 개막 축하 공연도 있고 뭐 농특산품 판매 체험 부스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행사 특성상 좀 사람이 많이 접촉하는 일이 생기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 결정한 걸로 보이는데 벚꽃 축제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나무를 심어놨잖아요. 나무가 점점점 크면 꽃도 더 화려해지는데 단발성으로 피는 꽃들, 뭐 우리 이 지역은 아닌데 뭐 저쪽 신안의 튤립 축제처럼 뭐 이런 축제들은 정말 일상인 것 같고요. 특히 섬이라는 국한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다 보니까 아마 타격이 이런 육지 지역보다 훨씬 더 심각할 거예요. 그 이외에 뭐 정읍뿐만 아니라 여의도 벚꽃 축제, 진해 군항제 뭐 다 취소됐고 네. 아마 올해 본다면 4월 달까지 축제는 거의 다 취소가 되지 않나 네. 싶어요. 축제가 취소가 많이 됐지만 이 가운데에서 또 놀랄만한 소식은 춘향제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춘향제가 남원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예술 축제인데 올해로 무려 90회째예요, 이 축제가. 네. 그런데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이 났는데 제가 지난 휴일에 장인을 모시고 목욕탕을 갔는데 남원시청 한 직원을 만났습니다. 지역이 좁다 보니까 네. 한번 춘향제 관련해서 물었더니 지난 90년 동안 세월호 참사 때 한 번 연기가 된 네. 뒤 이번이 두 번째라고 그러더라고요. 90번 중에 이번이 두 번째. 네. 그만큼 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건데 이 축제가 취소가 되면은 단순하게 아쉽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이 축제 한번 열리면 또 이 지역 상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 지역 경제랑 이 밀접한데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좀 들은 얘기 혹시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가 예를 들면 4월 10일 날 열린다. 그러면 4월 10일 날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축제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마 3월 달, 2월 달부터 막 준비하고 거기에 열심히 모임도 하고 뭐 공연단도 준비하고 그래서 예산이 1억 원이 풀린다 하면 그 1억 원으로서 네. 풀리는 돈으로 인해서 주변 상권까지 합친다면 그 1억이 10억이 되고 50억이 되고 이런 효과들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렇죠. 단순하게 예산 1억을 집행 못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우려하는 건 50억의 효과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조금 제가 축제에 따른 그 지자체 경제 효과를 좀 추산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를 갈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예. 이를 갈고 하지는 않았고요. 춘향제가 이제 지역 경제에 미친 생산 유발 효과가 36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고창의 청보리 축제가 무려 227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네. 완주 삼례 딸기 축제가 취소됐는데 네. 그것도 9억 원이나 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현명하게 돌파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하고 관뿐만 아니고 전문가 조언까지 좀 네. 받아야 금상첨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전국의 상황이 비슷하고 그리고 도내 시군끼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축제 시기를 좀 잘 고민해가지고 분산해서 구성을 한다면 지역 경제 타격을 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주시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네. 처음으로 실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조금 깊게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소득이 이번 건으로 인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소득 보전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자라는 데는 많은 국민들이 네. 저부터도
소위 말하면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 걸릴 거고요. 뭐 전원한테 줄 거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맞느냐 아니면 다른 분야의 재정 지원을 통해서 오히려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나을 것이냐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들 키우는데 애들한테 양육비를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 그들이 돈을 쓸 수 있는 어떤 쿠폰을 주고 다른 제품을 사게 한다면 오히려 그 제품에 대한 생산도 높아지고 훨씬 더 활용이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재난기본소득을 잡으면서 이제 4월에 아마 지급이 될 텐데 3개월 안에 전주시에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 생각하는데 저도 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드디어 하셨네요. 리얼미터가 지난 13일에 전국 18세 이상 505명을 대상으로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을 조사했는데 이 재난기본소득제에 대한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48.6%, 반대가 34.3%로 찬성이 좀 우세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과반을 못 넘었잖아요. 아 그렇죠. 날카로우신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긴 주는데 네. 이게 전부 다 줄 거냐, 선별적으로 줄 거냐, 네. 에 대해서 아마 또 불만 세력이 또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불만층이 있으면 오히려 이 어떻게 전체 이 불만층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를 또 고민할 텐데 아마도 그 문제 때문에 과반 이상은 반대 또는 보류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무래도 전주시 같은 경우에 파격적으로 했는데 다른 뭐 정읍시나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 문제로 이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좀 어렵다라고 좀 밝혔더라고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본 결과 이 예산 문제도 있어가지고 그냥 정부에서 어떠한 지침을 내려주면 그때 하겠다 이런 좀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는데 예산이라는 게 미리 계획이 되고 네. 한 해 살림을 미리 갖춰놨는데 계획돼 있고 근데 이걸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걸 급하게 뭐 추경을 세우고 뭐 하고 있긴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좀 짚어볼 이야기는 김제시 이야기인데요. 김제시가 코로나19 관련된 정보를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정명기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요. 지난 4일 김제시 재난종합상황실입니다. 김제시장이 기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을 연 겁니다. 전북 지역 두 번째 확진자가 김제에서 살고 그의 가족 4명도 자가 격리된 상황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확진자 가족의 4명이 자가 격리가 해제되는 날이라 중간 보고를 드리려고 섰습니다. 이런 상황에 열린 브리핑은 황당하게도 김제시를 출입하는 전북 지역 일간 신문 기자 10여 명으로만 한정지어 이뤄졌습니다. 그 밖에 방송과 인터넷 매체, 김제 지역 언론사 기자 등은 김제시가 나서서 제지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사 선택해가지고 코로나19 관련해서 브리핑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일간지 기자단에 요구가 있었다는 게 시 관계자의 해명인데 이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비판이 일었습니다. 김제시청에 출입을 하는 기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안에서도 보면 기자단을 또 따로 꾸립니다. 뭐 방송사 있고 인터넷 매체 있고 뭐 또 김제 지역에 이렇게 신문사가 있고 다양한 언론사들이 있는데 그 안에 그 언론사 기자들이 출입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본인들끼리 전북 일간지 기자단 해가지고 간사를 두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돼 있는 데가 뭐 지자체마다 대부분 그렇다고 거의 보여지고요. 모든 곳이죠. 공기관이라든지 아무래도 큰 이렇게 기업 같은 경우 영록화를 마찬가지고. 시켜놓으면 관리도 쉽고 이렇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취재를 하시면서 이제 김제시의 반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전북 일간지 출입 기자단의 이 요구를
이런 요구가 있었다라는 걸 개인적으로 취재 과정에서 인정을 했고요. 대신 제가 또 해당 출입기자단 관계자 기자분에게 이제 연락을 취해봤는데 뭐 연락이 닿지는 않았고요. 이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고 비판 여론이 상당히 거셌는데 김재 씨는 공식적으로 해명을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고요. 일단 한 언론사에서 또 칼럼을 통해 가지고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행정에서는 미숙한 부분을 저뿐만 아니고 타 취재를 진행하고 있는 기자들한테 인정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사태를 보고 이 언론 통제라고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달고 단 기사들이 많은데 이게 또 이번 한 번의 실수냐 아니면 좀 이어져 온 게 팡 터진 거냐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 김재식 보건소장이 또 무리를 한번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김재 씨의 코로나19 대응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도 컨트롤타워 논란부터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뒤늦게 공유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문자를 보냈냐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왜 문자를 안 보내냐. 그래서 초창기에 문자를 몇 번 보냈었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반발을 심해서 문자를 중단했을 겁니다.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문자를 여러 번 보냈었는데 시민들이 싫어하더라. 시민들이요? 예. 그래서 불만이 많아서 문자를 안 보내게 됐다. 네. 그거는 아마 싫어하는 시민이 있었을 거예요. 보건소장님이 설마 거짓말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 싫어하는 시민이 있더라도 전체 나머지 시민의 단 한 명의 시민이라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필요하다면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어갈 이야기는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 3월 9일이죠. 오후 10시 30분쯤에 정읍시 수성동 한 아파트에서 신천지 교인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좀 어떤 상황이었는지 사고 경위도 짧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난 9일 벌어진 사건입니다. 정읍에서 40대 신천지 여신도가 아파트 11층에서 추락해서 숨졌는데요. A 씨는 코로나19 능동감시 대상이었던 걸로 취재 당시 확인이 됐고요. A 씨는 2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그 주 금요일에 이제 감시가 해제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A 씨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이제 아내와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좀 이 사건이 좀 부각이 된 게 아무래도 신천지 신도였다 이 사안 때문인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신천지 포비아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이 신천지에 대한 그 경계가 좀 유난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난번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천지를 하나의 그냥 마녀 집단처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 사회에서 지금 가장 능동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문제는 코로나19를 잠식시키는 거고 거기에 신천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자꾸 너희들은 마녀야, 너희들은 나쁜 집단이야 라고 하면 제가 신천지 교인이더라도 싫어할 것 같아요. 네, 더 오히려 숨기게 될 것 같아요, 저도. 참고로 네. 저는 무교인입니다. 한 그 뉴욕타임즈 외신이 3월 9일 날 한 칼럼을 썼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이 사이비 종교와 전염병을 일으켰다고 비난받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대중 언론 또 일부 정치인들은 두려움과 혼란 또는 정치적 편의상 이 두 가지 혐의를 동일시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미디어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신천지 교회 앞에 가서 이렇게 막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던가 아니면 행정 집행을 통해 가지고 뭔가 끌어내는 모습들을 많이 연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이나 지자체 장들도 잠깐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 행정적인 판단 또 그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런 정무적 판단을 내리고 이제 쇼를 좀 한 걸로 보이는데 그런 시각도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잘해도 환자는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가끔 안타깝지만 사망자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부나 아니면 기관에서 하는 거를 싸잡아서 이 못난 정부가 모든 걸 했다라고 매도한다면 네.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신천지를 그렇게 매도하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팩트를 좀 정확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네. 신천지 예수교 도마지파가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네, 본인들의 다음날 입장을 방송했죠. 낸 부분도 네. 저희가 좀 알려줘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제 메일은 어떻게 알고 넣었는지 신기하고요. 유명인. 지금 어제도 신천지 시설 관련해서 우리들이 솔직하게 정부에 공개를 했는데 그 링크까지 걸어가지고 친절하게 좀 보내줬는데 억울하다는 그런 자료였거든요. 네. A 씨가 다녔던 신천지 정읍교회 관계자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제 평상시 남편의 폭언과 가정 내 폭력이 있었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도 저녁 코로나 사태 이후 TV를 본 남편이 A 씨 주변 몇몇 신천지 성도들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내와 다툼이 있는 상황을 전달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이단 프레임이 이제 국민을 죽였다. 이 말이 좀 생각을 많이 갖게 만들더라고요. 자, 이제 슬슬 기자회견 마무리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처럼 각자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녹화에 좀 참여하신 식상하지 않아요? 왜요? TV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는 재밌던데요. 한줄평. 저는 재밌던데요. 재밌습니까? 예. 한 줄평 먼저 해주세요. 아니, 첫 녹화 참여하신 정명기 기자부터 한번. 어떻게? 후배잖아요. 시청자분 앞에서는 공평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일단 저희가 한 3가지 화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왔는데요. 진퇴양난이고 진짜. 좀 유구무원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드신 분들 많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또 조금 더 힘내서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언론 통제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이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저를 포함한 기자들이 좀 지역민이나 네. 시청자가 아니면 존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들의 시각에서 좀 뼈를 깎는 자성의 시간을 좀 수시로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병환 기자께서. 아까 했던 얘기들인데요. 네. 쉽게 저는 눈은 크게 뜨고 네. 권력은 손은 가볍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놓고 네. 놓자. 그러니까 눈은 크게 뜨고 눈은 권력은 크게 뜨고 놓자. 권력은 놓자. 그래야 제대로 된 기사를 볼 수 있을 거고요. 네. 권력을 놓아야 그 자기 기사에서 힘을 찾기 위해서 네.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결자 해지로 좀 정했습니다. 이 3가지 사안 중에 좀 눈이 가는 게 아무래도 언론계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언론 통제 이 부분인데 좀 김제시가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입장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묶은 매듭을 좀 풀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결자 해지를 생각했는데 어떠세요? 기자단이 일단 네. 먼저 결자 해지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요? 그 다음 네. 행정에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시민의 알 권리가 가장 우선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는 공식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시시콜콜한 이야기부터 진중한 논쟁까지 취재의 뒷이야기를 다뤄보는 전북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